2022년 12월 13일 화요일입니다. 그, 몇 주 됐죠? 김 선생님하고, 대화를, 오가는 대화를, 글로 글짓기를 해보겠다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논의의 방향이 어떨지 좀 가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김 선생님께서 처음에 제게 그 한자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이게 시초이죠. 이게 씨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 공부를 왜 하는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렇게 좀 따져보니까 어휘력과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교양, 지적인 교양 좀 높이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글짓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였습니다. 작문. 그렇다 그러면 이런 걸 이제 좀 전체적으로 따져본다 그러면 결국 이게 그 국어 수업의 과제가 아닌가. 이 국어 수업의 과제라 그러면 이제 그 가르치는 면하고 하와와 그 다음에 배우는 측면, 상구와 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국 국어 교육 에 대한 관심으로 증폭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김 선생님한테 제가 하와를 하면서 동시에 김 선생님께서 학생들한테 그 하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 자신의 하와를 통해서, 물론 김 선생님께서 상고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김 선생님 학생들한테 하와할 수 있는 역량까지 같이 이걸 포괄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걸 목적으로 이제 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방향이, 세부적인 방향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 한자 공부랑 관련해서 이게 또 어떤 씨앗이 되냐 하면, 우리 환경에서는 그 한자 공부보다 먼저 한자어 속뜻 이해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그
표기 환경은 한글 전용 표기 환경인데, 이 한글 전용 표기 환경에서 관건이 되는 건 이 한글과 한자, 이 여기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저기 아주 사계의 중요한 그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정광 선생님은 한글은 이건 표현 문자일 뿐이다. 음만 드러낼 뿐이지 속뜻은 나타내지 못한다. 그래서 이 속뜻 이해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 이 속뜻 사전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속뜻 사전, 큰 사전의 이 부록에 LBH 교수학습법 개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LBH 교수학습법이 이제 속뜻 교수학습법이죠. 이게 이제 바로 한글 전용 표기 상황에서 한자어의 속뜻 이해가 중요하다는 걸 학술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어 속뜻 이해가 중요하기에 여기서 나오는 과제가 이제 국어사전 그 활용 교육을 이제 요청하고 있는 거죠. 예. 이 교육이라는 걸 이 과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어휘력에 관한 한 국어사전 활용 교육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 상황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우리가 교육을 두 번째 이제 저기 과제 사항은 교육이라는 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걸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교육관을 개선해야 되는 이런 과제 사항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네. 교육관을 개선하는, 교육학의 수준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말의 속뜻을 이해하는 그런 시숙의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교육학 교육이 요청됩니다. 근데 이 교육학 교육을 여기 옆에 교육관을 개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교육학 논의가 이렇게 업적이 저술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교육학 교육으로 들어가기가 우리 교사들한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예. 교사들이 늘 맞닥뜨리는 수업을 교육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교육학 교육을 한다는 게 너무나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교육학 교육의 한 가지 방법으로 아주 교육적인 수업이라 볼 수 있는 질문공탁이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수업의 교육적 이해가 훨씬 수월한 방식이 아닐까. 적어도 교육학 교육의 수월한 방식이 이거라고 제가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학 그 교육의 좀 쉬운 예로서 교사들한테 수업의 한 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그걸 이해하는 그 과정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1번 과제가 이것도 속도사전을 활용하면서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지만 이 3번 과제 역시 이 2번보다 교육학 교육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교사들한테 훨씬 더 실효가 있으면서 이해를 돕는 좀 수월한 방식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합니다. 그래서 이 3번의 질문공탁이라는 아주 특별한 수업을 교육적으로 이해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공탁의 교육적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 1번 과제에 1번 과제에 해당되는 국어사전 활용교육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교육적인 이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여기까지 성공한다 그러면 이제 다른 교과교육에 다 응용 적용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 질문공탁을 이해를 하고 이해한 방식으로 국어사전 활용교육, 즉 어휘력 교육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교육적인 수업 사례를 통해 가지고 전 교과 교육에 적용 가능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요새 유행하고 있는 문해력 교육, 이런 정말 족보가 없는 그냥 유행하는 유행사주에 대해서 문해력 교육이라는 이 말에 이 문해력에 해당되는 이 말도 아주 모호한 말이고, 지금 교육이라는 이 말도 모호하게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엄밀하게 이 교육은 바로 교육 본이론에서 이해 가능한 그런 교육관의 수준으로 파악을 하고, 문해력이라는 이런 족보 없는 건 어떻게 해체시켜야 되겠죠. 해체시키고 국어 교과에서 중요한 중요한 능력은 국어 사용 능력을 좀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거죠. 여기 어휘력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발표, 그 다음에 숙론할 수 있는 토론 능력, 그 다음 작문 능력, 그 다음에 태고까지 포함하는 이 국어 사용 능력의 구체적인 이런 활동들을 대상으로 이걸 소재로 교육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국어 사용 능력 중에 하나로 이제 어휘력을 이렇게 건드렸다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조금씩 다가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김 선생님께서 이제 뿌린 씨앗이 이렇게 해서 어휘력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어휘력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이 모습이 국어사전 활용 교육인데, 이때 이 교육은 과연 구체적인 그 과정이 어떨까. 그래서 이 교육을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교육관을 개선해야 되는데, 교육관 개선 방법으로 이런 그 교육학 서적을 통해 가지고 아주 어렵게 진행하기보다는 질문공탁이라는 교육적인 수업을 통해 가지고 이 수업을 직접 적용하고 이해를 하면서 교육학 교육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이걸 성취했을 때 이제 이 교육학 그 어휘력 교육을 적용해서 교육적인 수업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진행되는구나를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다른 교과 교육에도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그야말로 교육적인 수업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적인 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게 전반적으로 많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아무튼 뭐 그 매주 목요일 날 진행하는 이 이제 세미나라고 하면 세미나하고 만남이라고 하면 만남, 대화라고도 볼 수 있는데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 둘 궁금한 거부터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어딘가 이 맥락이 어딘가 이렇게 닿아가지고 교육관을 개선하면서 구체적인 그 적용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합니다.